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진실의 불을 켜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치매라 치부되던 할머니의 한마디가 집안에 숨겨진 음모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김분옥, 76. 시골 장터에서 평생 좌판을 펼쳐 자식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입니다. 굵은 손으로 동전을 세던 그 손이 이제는 가끔 떨렸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왔어. 돈이 줄었어. 최근 들어 분옥 할머니는 이런 말을 자꾸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치매라고 치부했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때로는 나이 든 사람의 말이 가장 정확한 진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김분옥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거든요. 바닷바람이 차가운 어느 시골 마을, 한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과연 누가 할머니의 편에 서줄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반복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김분옥 할머니가 또 일어나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장롱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방문을 살살 열어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또 뭐 하세요? 아들 진수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지요. 누가 들어왔어? 내가 분명히 봤어. 누가 들어와요? 문도 잠가놨는데. 그래도 누군가 들어왔다니까. 분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지요.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요. 밤마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영희도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저희도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밤마다 소란 피우시면. 소란이 아니라 정말 이상해. 내 물건들이 자꾸 움직여.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분옥이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던 내 도장이 다른 곳에 있었어. 그리고 서류들도 순서가 바뀌었고 영희가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움직여 놓고 까먹으신 거죠. 아니야, 내가 치매가 아니라고. 분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더욱 걱정스러워졌지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영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엄마 정말 이상해. 요양원 알아볼까?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우리도 못 살겠어요. 영희가 가방에서 브로셔 하나를 꺼냈습니다. 깔끔한 건물 사진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약속하는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여기 괜찮은 곳이 있어요. 24시간 돌봄 서비스도 있고. 하지만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지금처럼 밤마다 소란 피우시면서 치매 증상 보이시는데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그때 손녀 지연이 대학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방에서 또 중얼거리고 계셔. 지연아, 할머니, 요즘 너무 이상해. 아버지,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치매 초기 증상 같아. 자꾸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밤마다 집 안을 뒤지고 다니시고. 지연이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분옥이 서랍 앞에 앉아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찾으세요? 지연아, 와봐. 분옥이 손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어떤 일이요? 내 물건들이 자꾸 제자리에 없어. 그리고 밤에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 지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게. 모두들 내가 치매라고 하는데 내 눈은 아직 멀쩡해. 할머니, 제가 믿어드릴게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믿을 거예요. 분옥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지연아, 정말 내 편이 돼줄 거지? 네, 할머니. 할머니 말이 진짜일지도 몰라요. 거실에서는 진수와 영희가 계속 요양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우리 가족 모두 힘들어져요. 하지만 분옥의 방에서는 할머니와 손녀가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오를까요? 할머니의 말이 정말 치매 증상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일까요? 3일 후 분옥 할머니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졌어. 할머니의 외침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랍 속 낡은 봉투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뭔 돈이요? 영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생활비 30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진수가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엄마, 다른 곳에 넣어두신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항상 여기에 넣어둬. 50년째 같은 자리에.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요. 어머니, 또 시작이네요. 어제도 도장이 움직였다고 하시고, 오늘은 돈이 없어졌다고 하시고.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요. 치매가 아니라고. 누가 가져간 거야?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가족밖에 없는데. 영희의 말에 분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는 말인가요? 엄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MRI도 찍어보고. 진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멀쩡해.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분옥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진수와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요양원을 고려해야 할 때 같아요. 그래도 엄마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소란 피우시면 어떡해요? 우리도 못 살겠어요. 그날 저녁, 영희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말하고 있었지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직은 괜찮아요. 다들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지만 손녀가 좀 문제예요. 손녀요? 네, 할머니 편을 들고 있어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죠. 요양원 서류는 준비됐나요? 네, 거의 다 됐어요. 며칠만 더 있으면. 그때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거든요. 엄마, 누구랑 통화하세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친구랑. 그냥 친구 얘기였어. 무슨 요양원 서류 얘기하신 거예요? 아, 그건. 할머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보는 거야.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세요. 지연아, 할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잖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 할머니는 아직 멀쩡하세요. 멀쩡해. 매일 밤 소란 피우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고 오늘은 돈까지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연이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야? 할머니, 지연이에요. 문이 열리고 분옥이 눈물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지연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줘. 할머니, 정말로 3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응. 분명히 봉투에 넣어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지연이 서랍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있었지만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요. 할머니, 다른 가족들이 돈이 필요해서 가져간 건 아닐까요? 그런 말을 하고 가져가지. 왜 몰래 가져가? 분옥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말을 하고 가져가야 했지요. 할머니, 혹시 정말 누군가 몰래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치? 내가 미친 게 아니지. 지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진짜 확인해봐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베란다에서 한 수상한 전화 통화도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할머니 말이 맞는 걸까? 누군가 몰래 할머니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분옥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내 옷장 열쇠가 다른 곳에 있어. 이번에도 가족들은 치매 증상이라고 했지만 지연만큼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김분옥 할머니의 의심이 맞을까요? 정말 누군가 몰래 할머니의 물건을 가져가고 있는 걸까요? 지연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지연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작은 카메라를 사는 것이었지요. 이 카메라면 몰래 촬영이 가능한가요? 네, 동전만 한 크기라 눈에 잘 안 띄어요. 배터리도 12시간 지속되고요. 지연은 한 달 아르바이트비로 모은 돈으로 미니 카메라를 샀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지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뭐야, 이게? 카메라예요. 할머니 방에 설치해서 정말 누군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분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너 때문에 돈을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진실을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해요. 지연이 방 곳곳을 살펴보며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서랍이랑 옷장 모두 보이는 곳이니까. 작은 카메라를 책꽂이 사이에 숨겨 놓았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요. 할머니, 이제 며칠 동안 기다려봐요. 정말 누군가 들어온다면 증거가 나올 거예요. 분옥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너만이라도 내 편이 돼줘서.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했어. 분옥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했지요. 어머니, 그러게요. 병원 가셔서 정확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영희가 다시 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치매는 아픈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요. 치매가 아니라고. 분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왜 처음부터 치매라고 단정하세요? 지연아,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할머니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거 못 봐. 아버지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말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지.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 돈을 가져가겠어. 그때 영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요? 요즘 우리 동네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혹시 정말 누가 들어온 건 아닐까요? 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소문이 있어. 네, 며칠 전에 옆집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지연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치매라고 했던 엄마가 갑자기 도둑 얘기를 하다니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영희가 말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할머니 방에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카메라가 잘 작동하고 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게 보이죠? 응, 보여. 이제 진짜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겠구나. 네, 며칠만 기다려봐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분옥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만약에 정말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정말 치매인 건가? 할머니, 그럴 리 없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정정하세요. 하지만 만약에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지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분옥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너 같은 손녀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우리 꼭 진실을 밝혀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지요. 과연 며칠 후에는 어떤 영상이 담겨 있을까요? 분옥 할머니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정말 치매 증상일까요? 그리고 영희가 갑자기 도둑 얘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할머니에게 어떠세요? 라고 물었고, 분옥은 조용했어 라고 답했지요. 하지만 넷째 날 아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아, 어젯밤에 또 누가 들어왔어? 분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진짜요? 뭘 가져갔어요? 내 서류가 뒤져져 있었어. 그리고 옷장 열쇠 위치도 바뀌었고, 지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카메라 확인해봐요. 둘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카드를 지연의 노트북에 연결했지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응, 빨리 봐. 지연이 어젯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잠든 모습만 고요히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새벽 2시 30분경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화면 속으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영희야. 분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며느리 영희였거든요. 하지만 영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둘은 조용히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지요. 저 남자는 누구지? 지연이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뒤지고 옷장 열쇠를 다른 곳에 놓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희가 남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만 보내면 끝이야. 집도 내 거야. 지연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심각해요. 분옥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정말 누가 들어왔던 거야. 영상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30만 원이 들어있던 그 봉투였지요. 내 돈을 가져간 게 영희였어. 분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분명히 중요한 문서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나가며 나눈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돼요. 그럼 모든 재산이 아들 명의로 넘어가고, 그럼 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이죠.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지연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가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할머니를 치매라고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집과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예요. 분옥이 주저앉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증거가 있어요. 이 영상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지연이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진수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아빠한테 보여드려야죠. 분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이런 일에 가담했을 리는 없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아들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지연아,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굴까? 아마 사기꾼이거나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죠. 지연이 영상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더 이상 치매라는 말 들으실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울었어요. 분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정말 누가 내 방에 들어왔던 거야. 네, 할머니. 할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그렇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지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며느리 영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진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빠,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지연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뭔 영상이야? 진수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게 뭐야? 할머니 방에 설치한 카메라예요. 할머니 말이 진짜였어요. 영상이 진행될수록 진수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돈을 가져가고 서류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믿기 어려웠지요. 요양원만 보내면 끝이야. 집도 내 거야. 영희의 입 모양을 읽은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진수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아빠, 이게 현실이에요. 엄마가 할머니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때 영희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진수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여보, 이게 뭐야?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방에 남자랑 들어간 이유가 뭐야? 조작이야.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영희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작, 여보, 내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그때 분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진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뭔 소리야? 영희가 정말 엄마 방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갔어요. 분옥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정말 내가 그런 거야? 어머니, 저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야? 지연이 화면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와? 그것도 새벽에.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제발 저를 믿어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서랍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 서류를 뒤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럼 엄마 30만 원은 어디 갔어? 엄마가 치매라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어머니가 정말 이상하셨어. 이상한 건 너였어, 영희야. 분옥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모든 사람이 나를 치매라고 했는데.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내 눈으로 다 봤어. 진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 영상을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경찰, 안 돼. 영희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왜 안 돼? 너 정말 죄가 없다면 당당해야지. 그때 영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그럼 정말 내가 한 거야? 나는 돈이 급해서. 잠깐 빌린 거였어. 빌렸다고 몰래 가져가는 게 빌리는 거야. 곧 갚으려고 했어. 그럼 그 남자는 뭐야? 왜 함께 들어왔어? 영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영상에서 요양원 얘기하고 집이 자기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맞아, 영희야. 넌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면서 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진수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영희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보, 제발. 우리 결혼 15년인데. 15년 동안 내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야. 처음이든 아니든 이건 범죄야. 분옥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진수야, 일단 차근차근 해보자. 엄마,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어요. 나도 억울해. 하지만 가족이 경찰서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아. 영희가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제대로 처리해야 해요. 분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분옥을 치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이었지요. 결국 지연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할머니,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돼요. 제대로 처리해야 해요. 경찰이 집에 왔을 때 영희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왜 시어머니 돈을 훔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지연이 제출한 영상에는 영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침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부인,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그건 영희가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자는 김태호라는 사람으로 부동산 사기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사기꾼이었어? 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주로 고령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죠. 경찰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족 내부자를 포섭해서 정보를 얻고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든 다음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는 거죠. 그럼 영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네, 부인께서 김태호와 공모해서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분옥이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요양원에 갈 뻔했다는 얘기네. 네, 어머님. 만약 손녀분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찰이 영희를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부인, 김태호와 언제부터 알고 지냈습니까? 저는 그 사람 잘 몰라요.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통화하셨네요. 그리고 부인 계좌로 김태호가 이미 300만 원을 입금한 기록도 있습니다.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0만 원, 뭘 위한 돈이야? 선수금입니다. 일이 성공하면 더 큰 돈을 주기로 약속한 거죠. 경찰관의 설명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김태호는 이미 체포됐고 다른 공범들도 수사 중입니다. 영희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돈이 급해서 시어머니를 속였어. 진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김태호가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만 보내면 집과 재산을 나눠 갖자고.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치매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어머니가 워낙 건망증이 심하셔서 조금만 더 심하게 보이면 될 것 같았어요. 분옥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들을 일부러 옮겨 놓은 거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내가 이상하다고 할 때마다 치매라고 했던 거고. 정말 죄송해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영희 씨, 사기죄와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영희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수가 아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왜 이런 짓을 했어?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나?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분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지연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피해자예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사기는 요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머님께서 정신이 또렷하셔서 이상함을 감지하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게요, 할머니. 할머니 눈썰미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분옥을 위로했습니다. 분옥이 억울했겠다. 모두들 치매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연이가 똑똑해서 증거를 잡았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가족도 믿을 수 없어. 분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눈과 귀는 거짓말을 안 해. 무시당했던 내 말이 진실이었어. 며칠 후 재판에서 영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호와 공범들은 더 무거운 형을 받았지요. 분옥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감옥에서라도 반성하고 나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분옥은 더 이상 치매 환자 취급받지 않게 되었고, 지연은 할머니를 지켜낸 용감한 손녀로 인정받았지요.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가족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분옥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지요. 진수는 아내 없이 어머니와 딸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다운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좋아. 요즘 밤에 푹 잘 자거든. 분옥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몰래 들어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지연은 이 일을 계기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할머니, 저 법학 공부하기로 했어요. 법학, 왜? 약한 사람들 편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분옥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너 때문에 할머니가 살았어. 할머니, 저야말로 배운 게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수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말을 믿지 않았던 것.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가 너무 교묘하게 속였잖아. 그래도 제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분옥이네 집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 뭔 일이야? 또 누가 들어왔나? 아니야. 이번엔 좋은 일이야. 사실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분옥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리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였지요. 할머니 어떡해요? 오늘도 상담 요청이 3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다 도와줘야지. 분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옆마을 박할머니였습니다. 분옥 씨, 우리 집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인데요? 며느리가 자꾸 제 도장을 달라고 해요. 은행 업무 때문이라고 하는데. 분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겪은 일과 똑같아요. 정말요? 네,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그리고 지연이가 알려준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지연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먼저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업무인지 말이에요. 두 번째 방문자는 김할아버지였습니다. 요즘 아들이 제 통장을 관리해 준다면서 가져갔는데 영 마음이 불안해요. 할아버지, 통장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분옥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속을 뻔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시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돈을 숨겼다고 하시고, 누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시고.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은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 같아서 저희 할머니도 모든 사람이 치매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분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나이 든 사람의 말이 가끔은 가장 정확할 때가 있어. 한 번만 믿어보렴. 이런 식으로 분옥의 집은 마을의 상담센터가 되어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바쁘시겠어요. 바쁜 게 좋아. 내가 경험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 있어. 진수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알게 됐지.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영희 엄마는 언제 출소해요? 1년 반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야겠지.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뢰가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 거야.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프거든. 지연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평생 미워할 것 같은데. 지연아, 미움은 독이야. 자신을 해치는 독.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날 밤,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치매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지요.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기뻤습니다. 지연은 법학 공부를 시작했고 진수는 어머니를 더욱 정성스럽게 모셨으며 분옥은 마을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진 가족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분옥의 작은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집이라고 불렸지요. 할머니, 오늘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지연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방송국, 왜 할머니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졌나 봐요. 고령자 사기 예방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하네요. 분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여기서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도우면 돼. 하지만 할머니,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엄마 얘기 나왔어요. 내 얘기. 내 부장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자기 어머니도 도움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 그날 저녁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30대 남성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곳에서? 저희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억울하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혹시 할머니처럼 누군가 속인 건 아닐까 해서요. 분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통장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글쎄요. 생각해보니 사촌형이 갑자기 할머니를 자주 찾아왔었어요. 사촌형이요? 네,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분인데 갑자기 할머니를 챙긴다면서. 분옥과 지연이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젊은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분옥의 도움은 서울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며칠 후 그 청년에게서 고마운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말씀대로 확인해 보니 사촌형이 정말 할머니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다행이네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요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가족들이 모두 할머니 말씀을 믿어드려요. 분옥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나이 든 사람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도우셨네요. 지금까지 몇 분이나 도움받으셨어요? 지연이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직접 찾아오신 분만 50분 넘고 전화로 상담받으신 분까지 하면 100분도 넘을 것 같아요. 100분이나? 진수가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방송은 안 나가실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걸 하라고 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할머니 목소리를 전국의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분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한 번만 해볼까? 정말요? 응.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보자. 일주일 후 분옥은 생애 첫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눈과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치매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있으면 끝까지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방송이 끝난 후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할머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 그럼 다 받아야지. 그날부터 분옥의 집은 정말 바빴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행복했지요. 지연아,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용기. 나는 그냥 억울해서 한 일인데. 그게 용기예요, 할머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하신 것. 분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아.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가족이 치매라며 무시한 말이 사실은 진실이었다면요. 김분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힘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의 불을 켜줍니다.